잘하셨어요? 네. 저는 광주역 앞에 내리니까 광주역 광장에 왼쪽에 전주식당이라고 있더라고. 거기서 비빔밥 하나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비빔밥 하나 주는데 뭐 반찬을 이렇게 많이 줘, 거기도. 비빔밥 안에도 반찬이 있는데. 하여튼 호남지방에 출사하면 항상 먹는 게 즐거워요.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들 제가 조금 아까 이제 제가 좀 일찍 와서 앉으면 이제 개인적인 질문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흥미로운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그죠? 이제 최근 이제 암 환자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암이 하루아침에 옵니까? 아니요. 요즘은 빨리 오기도 해요. 소아암도 많아요. 그죠? 그건 이제 원인이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얘기하면 길어. 어쨌거나 하루아침에 오진 않아.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암 환자분들은 체내의 상태가 좋아 나빠? 체내의 대사 뭘 먹었을 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이 높아요, 낮아요? 맞아요. 그죠? 내설 잘 해요, 못해요? 네. 전체적으로 이게 아주 전문용어로 대사가 장애야, 대사 장애. 그러니까 대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삼촌이 그러네. 암 환자분이 계신데 뭐 폐암, 뭐 간암, 부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디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좋아. 부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한 군데이기 때문에. 그 부위로 발현되기 쉬운 대로 나타난 거야.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제일 대사가 안 되는 거, 제일 영양소가 안 가는 거, 제일 산소가 안 가는 거, 제일 냉한 거. 그 다 맞는 얘기예요. 다 이게 맞아 물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환자한테 이제 공격적으로 12알 먹게 했대요. 12알. 그럼 몇 알이야 하루에? 36알. 그죠? 네. 36알씩 먹으면은 마비케어 한 세트를 열흘 만에 먹어요. 그죠? 네. 열흘 만에 먹어야 얼마야? 55,000원이야. 이게 사실은 작대면 작지만 크지만 암 환자 입장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1,000만 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고 카드락하는 거 갖고 네. 가서 시행착오 겪는데도 훨씬 큰 금액을 소모를 해요. 간에 부담을 줘가면서 안타까운 거야 제 입장에서. 자 예를 그랬어. 근데 뭐라고 해요? 염증 수치가 반 이상 떨어졌고 또 뭐예요? 당뇨였었는데 당뇨가 정상 수치로 왔고.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호전 반응이요. 자, 호전 반응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조금 좀 두리뭉실해. 난리가 났어요. 모두 관계. 그동안 체내 쌓였던 것들이 막 몰려 나옵니다. 안 씁니다. 막 나오려고 길을 쓸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명절에 이 땅에서 막 몰려 나오면 도로가 막혀 안 막혀? 맞아요. 병목 현상이 일어나니까 변비 와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변비 올 수 있어요. 독소 막 나올 수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쪽 빠지고 쪽 채워지고 하진 않아요. 제가 그 대답을 대신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족욕이라든지 반신욕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해줘 가면서. 왜냐면 배출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걸 도와줘야 돼. 아세요? 충분히 ABC 주스 이런 거 되게 파워믹스 되게 좋아요. 이런 것들 같이 먹게 해줘요. 좋습니다. 네? 수분 섭취 많이 늘려주고, 그죠? 그리고 그 먹는 거 신경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그게 너무 몰려 나오니까 좀 줄이라고 한 이유가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 몰려 나오니까 조금 출발 시간을 좀 분산을 시켜줘. 그럼 도로가 좀 덜 막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원리예요. 근데 틀림없이 염증 수치는 떨어지고 혈액 속에 당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혈당, 그러니까 뭐예요? 당뇨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염증을 줄여준다는 게 중요해요. 암 환자에 있어 염증 수치 줄이는 게 1번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디케어 플러스가 오늘 오전에 강의했어요? 줌으로? 자, 마디케어 제가 그런 얘기도 다 이제 강의라고 제가 피드백이 와요. 그러면은 나 여기서 자, 마디케어 강의 여러 번 들었잖아요. 네. 나 오늘 마디케어 강의 처음 듣는다. 그래도 있잖아. 그죠? 네. 그래도 있어. 네. 근데 여기 마디케어 강의 한 5번, 10번 들었죠? 네. 할 때마다 똑같아요? 아니요. 할 때마다 비슷해. 근데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원리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이론적인 근거가 그대로 기초가 딱 있고 그때 니즈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이쪽으로도 암 환자에 대한 질문이 있으니까 암 환자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할 수가 있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요 시력이 좀 빨리 좋아졌대. 그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관절은 뭐 당연한 거야 이거는. 아니 관절 및 연골은 그냥 식약처에서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딱 찍었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맞박에 내 때리고 딱 붙어 나왔어.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시죠? 네. 거기 내가 자꾸 얘기해 줄 필요도 없어. 기능성을 인정을 받은 거야 그거는. 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꾸 하냐면요. 그 결과물로서 나온 건데 그 과정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원리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냥 좋아 먹어. 아파? 호전 많음 끝. 이게 여러분 케어 되겠어요? 환자들? 근데요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마디케어 강의 여러 번 들으셨잖아. 이제 요즘 씹어버드신다며. 뭐 입안에 막 불편한 게 좀 없어진다며. 여러분들 나는 피곤하면 코부터 터져. 난 피곤하면 눈이 안 떠져. 난 피곤하면 입부터 헐어. 이런 사람들 있죠? 네. 자기가 최고 약한 부위부터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입술 터지고 입 안에 염증 생기고 이런 사람 많아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가능하면 입에서 녹여먹고 씹어 먹으면 1차적으로 요걸 저 안에 들어가서 분해돼서 다시 올 거를 여기서 한번 처리해주고 갔다가 다시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쵸? 네. 갔다가 다시 와야 돼. 근데 여기서 한번 싹 처리해주고 갔다가 다시 오는 거야. 씹어 먹어요. 씹어 먹어요. 알았어요. 경상도 말로 좀 씹어요, 근데. 네. 경상도 사람은 쓸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한마디로 누가 물어봐. 고객이. 마디케어가 뭐예요? 관절이 기능성 식품. 어디 좋아요? 이때 막상 잘 못해 잘. 아니 그러면서 뭐 강의 새로운 걸 해달래? 허리 아픈 사람 언제 얼마나 먹여야 닦아서. 그건 어려운 질문이에요. 많이 아파. 허리 아프죠? 옆에 분? 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요. 믿음을 가져보세요. 믿음의 수치만큼 빨리 날 거예요. 믿는 만큼. 믿는 만큼 빨리 났습니다. 틀림없어요. 믿음. 자, 키 계속 체크하세요, 여러분 중간중간. 네. 아까 우리 국장님 그러셨잖아요. 나 이거 끌고 다니면도 많이 버리게 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네. 끌고 다니는 마차. 노인들 노인들이 뭐. 끌고 다니는 마차. 네. 이거 많이들 제가 그냥 다니게 해서 많아요. 허리 아프고 이거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필요해. 그죠? 네.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필요해. 근데 이게 필요 없을 때가 와요. 많이 먹어. 나이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괜찮아요. 혈액 검사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마디케어의 핵심 기능이 뭐냐 도대체? 뭐야? 도대체? 네? 염증, 통증. 또 해독. 공부 많이 하셨네. 중금속 배출. 중금속 배출도 여러분들 해독하고 해독.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식품 중에 해독할 수 있는 식품은 엄청 많습니다. 해독. 우리 지금 ABC 수 같은 경우도 산화질소도 해독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산화질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더불어 마디케어로 같이 먹으면 뭐가 되냐면요, 해독 플러스 재생. 이제 독소 쪽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제독. 해도 여러분들 해독이 내 몸에서 해독을 잘 시켰어. 네. 근데 얘가 내 몸에 계속 있어. 그러면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어요. 이해하세요? 네. 자, 우리 몸 안에 독소가 뭉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 군데. 여러분들, 그게 뭉쳐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살기 위해서 한 군데 뭐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집안에 잡동사니들 모아놓은 창고 있죠? 네. 그죠? 네. 그런 창고라고. 잡동사니 안 좋은 것들, 이거 버리기도 애매한 것들. 근데 우리 몸의 독소는 버려야 될 것들인데 그거를 버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첫째, 몸에 있는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에너지가 독소를 배출하려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 독소 중에 아까 얘기한 중금속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는 중금속은 딱 자리 잡으면 또아리를 들고 안 나가요. 그래서 중금속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디케어를 드신 분들은요, 마디케어 속에 들어있는 원료들이 중금속이 조폭이면 얘를 살짝 달래가지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되죠. 손을 딱 잡아. 딱 잡아서 절절절절절절절 끌고 나가. 이게 바로 메탈로티오네인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독할 수 있는 영양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디케어는 해독 플러스 제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산화질소가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기를 더 잘 뚫어져 안 뚫어져?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른 똑같은 제품을 비슷한 먹을 먹어도 2배, 4배, 8배가 빠른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포 재생의 절대지존이에요. 마디케어는요, 세포 재생의 절대지존. 우리 몸은 다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예. 세포가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세포가 우리 세포는요, 때가 돼서, 그러니까 근데 분열을 이뤄서, 그러니까 태어났다가 얘가 제의를 가하고 또 돌아가셔 줘야 돼. 이게 죽인데 이게 안 돌아가시는 세포들이 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못 빠져나가는 시. 그렇죠. 계속 얘는 그냥 때가 되면 좀 돌아가시고 샘물로 교체되고 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딱 틀을 잡고 나는 그냥 몸에 들어온 영양소가 다 빨아먹고, 암이 그래요. 다 빨아먹고 내 정상적인 세포에 갈 걸 없애 만들어. 그리고 얘만 자꾸 커져. 무한증식. 이게 암세포. 죽어있다. 그렇죠. 저기 하지 마세요. 얘 그랬잖아요. 살살 달래서 보낼 수 있어요. 마디케어를 먹어야. 네. 왜냐하면 얘를 적으로 인식하는 순간 얘도 우리 몸을 적으로 인식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얘를 우리 몸 안에 전세에 들어 사는 세입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러면 같이 공생을 해야 되는 거야. 잘 살아야 돼. 네? 그래서 만기 돼서 내보내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개념이. 살살 달래서 싸우려 들지 마. 서로 피곤해. 감정을 내보내야. 서로 피곤해. 이게 근본적인 원리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포 재생만 원활히 잘 돌아가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관절 연골세포 재생, 뇌 신경세포 재생, 이게 재생이 핵심 키워드예요. 세포 재생. 그래서 우리 몸에서 세포가 잘 재생할 수 있는 그 대사를 잘 연구해 갖고 현재 우리가 먹는 식생활 습관에서 제일 부족한 거를 모아놔서 마디를 케어하게끔 만든 게 바로 마디케어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러면 일반 사람들 다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능 정상화를 동반하는. 자, 우리 세포가 막 모이면 여기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이제 기관이 되고 장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우리 몸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최고 우리 목적으로 삼아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세부적으로 무슨 어떤 티슈라고 하는데 조직이 어떻게 생겼고 얘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 여러분들이. 그죠? 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요. 뭐 먹었더니? 위가 좀 불편해? 그건 느낄 수 있잖아. 네. 소변을 봤더니 거품이 많아? 이런 거 보이잖아. 네.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네. 그래서 우리 몸의 장기의 기능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네. 그런데 마디큐어를 꾸준히 있으면 이런 것들의 기능이 정상화가 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있습니다. 그거를 정상화되는 느낌이 들 때는 이미 저 나머지 쪽들은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능 정상화를 동반하는 성실한 항염식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그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노티스인데, 그래서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그러니까 원인 치유한다는 개념으로 보실 때 이거를 보면 얘는 어떤 증상, 나타난 증상을 없애는, 그러니까 우리가 싹 없앤다고 예를 들어서 뭐가 나왔어. 뾰록지가 났거나 뭐가 티눈이나 이런 게 났어. 그럼 이거 똑 떼내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병원의 적인 시각이에요. 얘가 얘가 나타났고 얼굴에 계속 트러블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쪽에 장 쪽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인 기능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그걸 다시 안 나타나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근원치료적인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기능 정상화를 동반하는 성이나 항염식품이라는 말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해독, 저 아까 해독 플러스 제독이에요. 그래. 해독 플러스 제독, 그리고 혈액과 혈관 건강. 건강.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슬립 얘기할 때 혈관 얘기를 거의 많이 할 거예요. 그죠? 네. 혈관. 중요해요, 혈관.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몸에 독소가 많고 몸에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갑자기 혈관만 확 열어줘.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강한 호전 반응이 올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많이 아프고. 네. 머리가 아프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마디케어랑 같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혈액의 상태가 좋아져요. 혈액의 상태가 좋아져요. 시간. 그러니까 혈액의 상태가 좋아지면서 혈관도 확장이 되니까 조금 그게 좀 완화도 되면서 효과가 빨리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대사 조절을 통한 자율신경의 균형까지 잡아줍니다.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대부분 스트레스 많다고 그러죠? 네. 먹거리 그렇죠? 환경 안 좋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교감신경이 항진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돼 있으면 뭐예요? 혈압이 올라가요. 네.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맨날 긴장돼 있어. 그리고 혈류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혈류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심호흡을 크게 하고, 그죠? 좋은 평안한 생각하고 그렇게만 하고 혈압은 12, 10이 뚝 떨어집니다. 네. 네? 이게 자율신경 중에서 부교감신경을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올려주고 내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 자율신경 실조가 너무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와요. 밤에 잠 안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감신경이 밤늦게까지 확 열려 있어서 그래요. 요게 좀 떨어뜨려줘야 되는데, 자, 근데 셀통막교회 마디케어에서 자율신경 균형이 나와? 마디케어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들 몇 가지가 마그네슘 같은 거라든지 지금 그 설포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원료들이 자율신경을 컴다운 시키는데,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을 좀 올려주고 교감신경을 낮추는데 필요한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B6 같은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감으로써 우리 몸은 뭐 100조의 세포를 이뤘단 말을 많이 들었죠? 네. 이게 근데 언제까지 갈까?
여러분들 몇 년, 며칠, 20년, 30년. 20년, 30년 그런 사람 그런 데도 있겠죠. 그러니까 연구 결과로 말하면요, 뇌 쪽 세포는요 7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나면 10년 전에 내 뇌하고 지금의 내 뇌하고 다른 뇌예요. 바꿔졌어요. 바꿔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예. 되게 되게 유능하죠? 그러시네. 우리 몸 중에, 우리 세포 중에, 그러면 최고 빨리 교체되는 세포가 어딜까요? 네? 위성장. 구강 점막 세포, 이런 거. 구강. 두피, 머리카락. 머리. 위점막이나 소화기관 그 점막 세포는요, 3일. 아니, 3일 전에 위 점막 세포는 내 현재 거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디케어 먹었을 때 속이 엄청 쓰리고 막 그런 사람들은 보다 대부분 100% 위험입니다. 100% 위험입니다. 왜냐? 이게 3일 정도 있으면 교체되는 거를 얘가 들어가면요, 이걸 확 당겨버려요. 확 당기니까 위에서 자극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죠? 그런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조금 그것도 따갑고 불편할 수 있으니까 물에 녹여서 좀 드세요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불편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비교적 그래도 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핵심을 몇 가지 다 얘기하시잖아, 그죠? 네. 근데 갑자기 마디케어 뭐에 좋아? 글쎄, 그냥 좋아. 보니까 좋지. 그러니까 강의 들으시면요, 보통 툭 치면 툭 나와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햇빛 좀 보시고 음식은 내 입에 맞는 거 드시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요 병이 아니에요. 병이 아닙니다. 그 상태인 거야.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개선하려면 앞장에서 얘기한 건 뭐예요? 기능 정상화를 통해서 염증만 줄여주면은요 다 해결돼요. 다 해결. 이거 병원용 먹어서 해결 안 돼요. 여러분들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그럼 마디케어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역할들을 하냐? 일단 마디케어 한 알 중에요, MSM이 약 99분질이 MSM이에요. 9분질, 90%. 그러니까 10분의 9. 10분의 9는 MSM이라고 보면 돼요. 토탈. 한 알이 몇 미리그램이에요? 500. 네? 550이에요. 한 알이 550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550입니다. 처음에 제가 히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알 큰 거 먹어, 못 먹어? 못 먹어요. 막 걸려. 550도 크다 그래요, 어떤 사람. 그죠? 처음에 MSM을 제가 개발해서 태블릿으로 나올 때는 500mg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그냥 처음에 MSM 만들 때는 MSM만 만들었어요. MSM 1종, MSM만. 요즘 그런 제품 아직도 많아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얘가 다른 니드, 다른 필요성도 있지만 얘 자체만 먹었을 때 하루에 3-4알 먹으면 상관없어. 근데 얘를 이렇게 암 환자들이라든지 필요량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MSM 단일 제품을 많이 먹었을 때는 뭐가 문제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난번에 강의 들었으면 다 아실 텐데, 대사가 하는 과정 중에 뭐가 생겨요?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에 지나가면 통행료 내듯이 호모시스테인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요거 이제 막 의사애들도 나와서 얘기해요. 심해, 심장이. 네. 의사들도 이제 어떤 그 종편 같은 데 나오면 의사들도 한 2-3년 전부터 많이 얘기해요. 호모시스테인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대사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대사가 우리가 많이 왔다 갔다 할수록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산물. 그러니까 불순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대사산물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걸 처리 못하면 몸에서 뇌 심혈관 질환의 원인 물질로도 작용을 해요. 얘가 호모시스테인. 그래서 얘를 없애주는 배합비로 만들려니까 들어간 게 비타민 B6. 우리 지금 저기 파워믹스에 들어가 있는 거야. B6 들어있죠 저기. 그죠? B12 들어있죠. 12. 그리고 또 뭐예요? 저기 엽산 들어있죠. 요 세 가지가 MSM하고 같이 들어가면은 뭐예요?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줘요.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줘요. 없애준다는 의미가 쉬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몸에서요 이 대사가 1초에도 몇만 번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인식 못하는 사이에 살기 위한 그 행동들이. 그런데 저런 영양소들이 부족하면은 뭐예요? 그게 호모시스테인으로 몸에서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주는 배합비가 바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근데 500mg에서 왜 550mg 바뀌었냐? 여러분들 저 비율을 맞춰서 500mg 하면 MSM 양이 줄어야 될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 그냥 500mg 그러니까 연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거기다 또 추가로 때려 넣어. 그럼 뭐예요? 우리가 주가 되는 주 물질이 줄 수밖에 없어요. 비율이. 그죠? 그래서 제가 550mg랑 맞춰서 거기다가 얘기했다시피 이런 것들. 물론 양은 얼마 안 들어가요. 아연 같은 경우는 아주 미량 들어가요. 마그네슘은 약간 좀 많이 들어가는 미네랄이지만 그래도 총량에 비해서 적어요. 그리고 뭐예요? 플럭트 올리고당이나 상추 발효 농축분말도 이것도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요 적게 들어가는 것들이 의외로 톱니바퀴를 잘 돌아가게 하는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톱니바퀴가 우리 몸에 다 맞물려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스위스 명품 시계 보면 톱니바퀴가 몇 개 들어가는지 아세요? 모르죠. 저도 안 세봐서 모르죠. 많이 들어간대. 자, 근데 그 우리가 태엽을 돌리는 톱니바퀴가 제일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작을 거, 제일 작아요. 그 톱니바퀴를 돌리는 출발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모든 거에 단백질을 만드는 출발점은 뭐다? 황이 출발한다. 황이. 그래서 우리 지금 오전에도 그 이 슬립 도락 시너지가 나는 것 중에 설프 황 얘기하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 마디키어 속에는 황이 얼마 들어있다? 3분의 1 들어있다. 33% 정도가 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이황. 그래서 MSM이 약 90%, 비타민 B6, 엽산, B12가 나머지 여기 보세요. 강백 독성 부산물, 치매, 심장병을 유발하는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한다. 여기 보세요.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한다. 요게 제가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식품 공전에 들어가면요. 요거의 기능성 물질로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기능성 성분이 하는 일로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디케어 그 박스에 보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대로 들어있어요. 근데 호모시스테인 어려우니까 그러는데 얘가 치매하고 심장병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돌연사의 원인 물질. 호모시스테인. 이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해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왜 예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냐면요. 얘는 한번 쓱 쓱 자기 못된 짓을 하고 사라져. 그러니까 못 찾아내. 이해하시죠? 예. 뭔가 딱 예우가 있어서 그게 얘 때문에 그러라는 게 딱 보여야 믿잖아. 근데 예전엔 그거를 엄두도 못 냈는데 가설로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보니까 이건 모르겠어. 근데 이게 호모시스테인이 그런 일을 하는 게 밝혀진 거예요. 수치가 나옵니다. 기능의학 병원 가면은. 그래서 그 수치가 너무 높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처방을 해주는 게 뭐다? 호모시스테인 혈중 수치가 높은 사람들한테 해주는 게 파워믹스 같은 걸 처방을 해줘요. 기능의학 병원에서.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저런 영양소들이 부족하면은 호모시스테인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엄청 수치가 높아져갖고 혈관벽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네. 자, 그래서 마디키어 속에는 MSM과 이런 비타민 B, 엽산,
마그네슘. B12, 마그네슘과 아연은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오면서도 무슨 뭐 의사 약사들이 하는 저는 그냥 오진 않아요. 항상 이제 유튜브에서 뭐 관계된 거 최근 연구 동향 그리고 오늘 강의 때 뭔 얘기를 하나를 더 해주려고 최근 연구 동향을 듣고 오는데 혈관 어차피 우리 여러분 혈관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혈관이 재생이 되나요 안 되나요? 모든 세포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재생이 된다. 조금 재생이 어려울 뿐이다. 재생시켜줄 수 있는 조건만 갖춰주면 재생이 된다. 그죠? 혈관벽에 뭐 염증이 있고 혈관벽에 뭐 플라그 끼고 뭐 피떡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해요. 이거 뭐 혈전이 있어서 혈전 용해제를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그 스턴트를 박아야 되고 이거 다 병원 얘기예요. 그죠? 좋아. 다 좋아. 그건 뭐 본인이 여건에 맞아서 꽂히면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혈관 자체도요. 혈관벽을 재생시키고 혈관벽이 다시 리사이클링되고 혈관벽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주면 돼요. 그것도 됩니다. 늙으나 젊으나 여러분들 돼요. 되는데 필요한 영양소들이 여기 다 있어요. 이 비타민 일단은 여러분들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물질은요 활성산소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뭐예요? 항산화제예요. MSM 자체가 비타민C보다 항산화력이 높다고 보면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항산화력이 비타민C보다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초창기에 제가 비타민C 안 드셔도 우리 마디큐만 드셔도 된다고 했는데 비타민C를 있으시면 같이 드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낫겠어. 괜찮아요. 근데 그러니까 산화가 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영양소와 이런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가면요 혈관벽이 새로 청소가 되면서 새로 재생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슬리토랑 같이 드시면 뭐예요? 특히 혈압 같은 건 일도 안 해요. 진짜. 그리고 혈관 질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꾸준히 그 대신 뭐 이거만 먹고 맨날 누워서 잠만 자고 먹고 또 누워서 질립니다. 그럼 이러면 보장은 못해요. 안 되죠. 운동 좀 움직여 주셔야 돼요. 움직여야지. 무조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우리가 왜 동물이에요? 움직일 동자 써서 동물이에요. 식물은 왜 식물인지 아세요? 서 있으니까. 심을 식자. 그 자리에서 서 있어 꼼짝 말아요. 아 이쁘다 그러면 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이게 식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물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만드는 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자기 먹으면 안 되잖아. 식물이 자기 천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 파이토케미칼이에요. 정확히 말해요. 사람이 먹으면 좋아 근데 얘가 사람한테는 좋은 물질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걔네들 천적한테는 이게 독소야. 이해하세요? 그래서 식물들이 아주 막 노지에서 햇볕 받고 해풍 맞고 바람 맞고 이런 애들이 더 파이토케미칼이 높아요. 이해하세요? 네. 그런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향도 강하고 몸에 더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잠깐 샜는데 그래서 식물은 꼼짝 마라. 동물은 살려면은 움직여야 된다.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무조건. 아픈 사람일수록 힘들지만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 무릎 수술한 사람 재활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재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재활 기간을 열심히 해야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엽산 마그네슘, 이 마그네슘은요 천연신경 안정제이면서 불면증에 도움이 되고요. 근육 경련, 지나고 그러는 거 있죠? 네. 잘 때,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통증도 개선시켜주고 심지어 살도 빼줘.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 마그네슘 같은 거. 그리고 그래서 한 가지 매크로 미네랄,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는 미네랄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현대인의 필수 미네랄은 뭐다? 마그네슘이다. 그리고 트레이스 미네랄 해갖고 아주 소량 들어가서 일을 하는 미네랄 중에 대표적 한 가지 꼽으라면 뭐다? 아연이다.
그래서 마디케어 속에는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한 미네랄 두 가지를 딱 넣었어요. 마그네슘과 아연만. 근데 얘를 하루에 36알 이렇게 먹어도 문제없는 비율로 넣은 거야. 이해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었는데 얘를 많이 먹었을 때 사이드 이펙트가 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혹자는 셀레늄 같은 게 항암 미네랄이라고 좋다고 많이 따로 먹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셀레늄의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요. 일정량 이상 먹으면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커요. 몸에 막 경련이 오고 막 문제가 올 수 있는 게 셀레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부로 못 넣는 거예요, 저희가. 왜? 마디케어는요, 하루에 60알까지 먹는 분이 있어도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드시라는 얘기는 안 해요. 하루에 60알을 먹어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안전하게 만든 게 바로 마디케어다. 그렇다고 6알 먹는 분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장내에서 이렇게 문제가 트러블이 있어서 장에서 흡수 못하고 뭐 먹으면 변비나 설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프락토 올리고당을 또 추가적으로 넣어줬다. 집업 많은 양을 넣어줬다. 그리고 상추 발효 농축분말을 넣어줬다. 같이. 그러니까 유일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유일한. 국내가 아니 세계적으로 유일한 제품. 이 배합이 없어. 어디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MSM 분자량이 엄청 94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마디케어 먹으면 흡수가 빠른 이유가 분자량이 엄청 작아요. 분자량이 작아서 뇌까지 금세 가요. BBB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속효성인 거야. 안전하면서. 그죠? 그래서 여기 좀 MSM에서 설명 닥터 지로라는 경영학하는 의사가요. 항산화의 해독에 여기 나오죠. 글루타치온. 항산화의 끝판왕이에요. 마디케어를 먹으면 글루타치온이 몸에서 합성이 돼요. 여러분들 저기 보면은요 나이아신이라고 있어요. 나이아신이 뭔지 아세요? 나이아신? 비타민 B3 그죠? 비타민 B3를 사람에 따라서는 체내에 먹었을 때 이용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만든 게 한참 싱클레어 박사가 책에서 노아의 종말인가 뭔가라는 책 보신 사람 있어요? NMN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시는구나 그것까지. 나이아신을요, 그 다음 단계까지 가서 흡수가 이용이 잘 되게끔 만든 형태가 NMN이에요. NMN이라는 물질인데, 자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자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저 나이아신이 되게 좋기도 하고 NMN이 꼭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몰라. 먹어봐야만 알아. 섭취를 해봐야만 내 몸에서 이용되는 걸 알아. 먹어야지. 먹어봐야 맛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런데 글루타치온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글루타치온 자체를 그냥 먹어서 좋은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마디케어 같은 것 형태로 먹어서 체내에서 합성시키는 게 더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마디케어 구식 글루타치온이 만들어내고 아까 얘기한 메탈로티오네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중금속을 손잡고 끌고 나간다. 요거의 전구체예요. 마디케어가. 보시면 돼요. 관절 및 연골 공간과 인체의 모든 연결 부분을 강화시킨다. 마디케어야. 그죠? 만성 통증. 그래서 허리나 무릎 아픈 분들도요. 조금 도세지를 높여서 먹으면 통증도 완전히 경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얘가. 그리고 피부 미용 및 콜라겐 합성, 알러지 및 아토피, 폐 기능도 개선시켜주고 신경계 질환, 치매, 파킨슨. 신경계 질환도요. 치매, 파킨슨이 다 에너지 생산 미토콘드리아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집니다. 그리고 동맥경화 및 각종 염증 질환, 스테미나, 혈액종화, 암에도 제가 감히 말하건데 암에도 마디케어를 이렇게 메가도스로 하는 것보다 좋은 거 없어요. 저는 단언 그때 그렇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암 환자들 산소 고압 치료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산소 고압 치료? 네. 왜냐하면 암은 저산소증에서 온다 라는 건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체내의 저산소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압 산소를 넣어줘요. 그러면 암이 좀 흉폭한 애가 아까 뭐랬어요? 컴퓨터로 시켜요. 그래. 몸에 산소가 많아져. 그래서 암 환자들이 자연인이다 보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 산에 뭐가 많아? 산소하고 피톤치드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은데 핵심은 산소입니다.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얼마나 있어요? 21%. 21%. 이거 안에 제가 봐서 한 20.5%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왜? 사람들이 다 나눠 먹고 있잖아, 지금 산소. 네. 그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많이 모인 데서 하품 나는 이유가요, 산소 부족이 느끼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전염된다고 하잖아, 하품은. 네. 그죠? 산소 부족이 그게 다 느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자, 그런데 산에 가면 산소가 특히 침엽수 많은 데 가면은요, 약 0.5% 정도 올라가요. 21.5%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 가니까 좋은 공기 산소를 많이 먹으니까 뭐예요? 암이 이렇게 약간 난 좀 쉬어야겠다 하고 애들이 착해지는 거야. 네, 그런 거예요. 편백나무 밑에가. 그거 좋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마디키어 속에는 산소가 몇 프로 들어있어요? 마디키어 속에 황이 3분의 1, 산소가 3분의 1, 메틸기가 3분의 1 들었다고 맨날 얘기해요, 제가. 강의 때마다. 그게 유효산소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마디키어를 물에 녹여서 막 하얀 물에 그러니까 맹물에 녹여서 막 흔들어 보세요. 다 녹고 나면은 산소 방울이 엄청 생겨 있습니다. 이게 고체형 산소가 액체에 들어가서 공기방울로 바뀌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 말하는 일반 정수기 물이나 그냥 시중에서 파는 물은 막 흔들어 보세요. 그럼 잠깐 생겼다 없어져요. 아무것도. 그건 산소가 이렇게 없는 물이에요. 근데 마디키어를 녹인 다음에 아마 내가 봐서는 슬립토도 그럴 수 있어요. 그 구조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좋은 물질들은요, 당연히 있겠네. NO니까. 그죠? 질소와 산소란 말이에요. 그죠? 그 산소가 물에 들어가면 용존산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산소를 먹는 거예요. 일부 음료 중에 산소 음료가 있어요. 그거 그거예요. 산소를 넣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 33%가 산소인데, 유효산소인데. 그래서 암에 좋을 수밖에 없는,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이콥 박사가 쓴 MSM의 기적에 언급되는 질병이 한 40가지 되는데요. 이 질환들이 다 병원에서, 제가 오는데 그래. 모 의사가, 모 약사랑 의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대학 공부 때 너무 절망적인 게 있었대. 병을 다 배우긴 하는데 병의 원인을 보니까 원인이 나타난 것들이 한계가 없더래.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이 병이 이런 병은 이랬고 이런 병은 이랬고 이런 병을 다 배웠는데 그 맨 밑에 보면 병의 원인은 불명.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 병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지금 명명한 병의 종류가 세계적으로 이 시간에도 늘고 있어요. 그래서 한 4만 5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병의 종류가.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마디케어에서 단백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DNA에서 단백질을, 그러니까 세포에서 리보솜이라는 데서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단백질을 DNA에서 설계도를 갖고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 이렇게 만들라고 쫙 보내줘요. 그러면 리보솜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똑똑똑똑똑똑 아미노산을 찍어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기계야, 이제 공장이야, 딱딱 찍어내. 근데 이 단백질의 그럼 종류가 몇 개일 것 같아? 우리 인체 내에 있는 단백질만 하는 거예요? 네? 21가지? 아미노산이 20가지예요. 그 20가지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결합되면요, 지금 밝혀진 것만 10만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단백질의 종류만 밝혀진 게 10만 가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어느 생명공학자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몸의 병의 원인은 단백질의 구조 결함 때문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단백질을 DNA에서 시킨 대로 못 만드는 거야.
설계대로 못 만들어 갖고 만들어진 게 병의 원인으로 최초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만 제대로 만들어내면 병이 생길 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학자들은. 이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기초적인 강의할 때 무슨 얘기하냐면요. 메틸기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해요. DNA가 설계된 대로 제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게 마디키오소에 이런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그 어긋난 애들은 뭐예요? 단백질이 잘못 만들어진 우리 인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잘못 만들어진 단백질이 있어요. 체내에서. 그러면 얘들이 가서 헛되지 못하게 얘를 다시 회수하는 기능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그래갖고 얘를 잡아다가 다시 뭐예요? 리사이클링 해버려. 그래서 굶으라는겨. 중요한 얘기인가? 네, 그래서 썰트윈, 그러니까 시루트윈 유전자라는 게 작용하는 순간 무슨 일이 오토파지라고 그래갖고요. 좀 굶죠? 그러면 그 기능이 확 올라가. 왜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 재활용이라도 해야 돼. 눈을 키고 우리 몸이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막 쓸데없이 잘못 만들어진 싹싹 긁어다.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잖아요. 청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굶으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한 번씩. 네. 맨날 메가리가 없는데 굶지 말고 내가 많이 먹는다 싶으면 굶어.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기능을 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간헐적 단식이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시루토인 유전자를 활성화 하루하루 시켜라. 그죠? 네. 그러면 모든 질병이 조금씩 뭐예요? 다운그레이드. 다운된다. 왜냐하면 몸에 노폐물, 독소가 작용한 것들을 해주고 아까 얘기했죠. 잘못 만들어진 단백질을 재활용시킨다.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하는 것보다 마지개를 먹어주면서 간헐적 단식해봐. 놀라워요, 여러분. 빨리 안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운동을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막 근육이 잡혀.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 맞아야 하는 사람, 경험해본 사람이야. 나 평소 같으면 이 정도 해갖고 택도 없는데 가빠가 생겨? 막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생겨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육이 생겨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해본 사람들이 많아. 당시만 해도. 제가 지난달에 부산을 가게 갔는데 어떤 되게 연로하신 어머니야. 연로하신 어머니가 되게 건장한, 키가 한 85는 돼 보여. 키가 건장한 남자분 손을 꼭 잡고 들어오시더라고. 오늘 처음 왔대. 맨 앞에 앉으셨어요. 그래 강의 끝나고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뇌세포, 관절세포 재생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손을 저기요, 우리 아들이요,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지난 일을 일정 기간. 근데 최근 거. 근데 혹시 옆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맞대. 잘생겼어요. 코대도 멀쩡해. 그래서 자기가 딱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가 육사 몇 기래. 육사 몇 기래. 그래서 제가 육사 몇 기는 잘 안 와닿아서 혹시 ROTC로 몇 개예요? 그랬어. 근데 ROTC 35기래. 35기면 저보다 10년 밑이거든요. 35기면. 그래서 근데 막 건장해. 그래서 육사 때 육사 인관을 받고 군에서 뭐 사고로 뇌를 다쳤대요. 뇌를 다쳐갖고 제대로 하고 그렇게 사는데 멀쩡해요. 지금 대화하는 게 너무 이 지적인 얘기도 다 알아들어. 근데 놀랍게도 오늘 지나면 어제 기억 못한대요. 그러니까 뇌의 그 부분이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가더라고.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드시라고, 다음 달에 꼭 오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되게 지금 효과를 봤으면 좋겠는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근데 병원 가서 별걸 다 해봐도 원인 모르고 뭔가 답답하니까 오신 거예요. 갑자기 그 양반 생각이 나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알아서 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같이 진짜 슬립토하고 같이 먹어주면은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이런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같이 첨가제를 넣고 여러분들 요즘은 진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생하는 분들 너무 많은데 그 일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적당한 생활 습관과 마디케어 꾸준히 드시면은요, 특히 암 환자들 항암 치료 받은 사람들은요 마그네슘이 줄줄줄줄 셉니다. 체내에 있는 것도 다 빠져요. 그래서 따로 먹어주면 훨씬 좋아요. 근데 마디케어 그 정도 한 24, 30알 먹으면 그 정도 마그네슘이 충족이 돼요. 보세요. 여기 그렇다면 유독 항암 치료한 데들의 마그네슘 저하가 많은 것일까? 이런 것들이 심독성이기 때문에 대부분 항암제 이런 것들이 다 줄줄줄줄 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얘기하죠, 여러분들. 호모시스테인, 그죠? 네. 얘가 강력한 산화물질로서 심장, 동맥, 내벽을 손상시켜서 피의 응고를 막고 신경세포 수술을 공격해서 결국 뭐예요? 혈관을 폐쇄까지 와서 뇌의 중풍과 심장마비를 갖고 오는 원인 물질로 작용이 된다. 이거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주려면 뭐다? 엽산과 B12, B6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재걸 같은 친구도 와서 호모시스테인을 낮추면 치매가 방지된다 하는 얘기가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마디케어 속엔 여기 다 들어있죠? 네. 자, 남녀노소 임산부 호모시스테인 조절 가능해서 안전하다. 마디케어가 다른 MSM 제품보다 월등하게 좋은 이유. 그죠? 안전하다. 남녀노소 임산부. 60알씩 먹어도 괜찮다. 여기 36알 먹었는데 다른 적이 없대잖아요. 그죠? 약간 병목 현상, 변비. 또 뭐. 전에는 부정맥이 있어요. 아, 부정맥은 뭐냐면요. 부정맥은 심박동이 혈류가 좋아지면 생길 살짝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맥일 수 있어요. 혈류가 많아지면 부정맥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혈작용이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마디케어 먹으면 여러분 조혈작용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우리가 피가 얼마큼 만들어져요? 하루에 정상적으로 피를 만들어요, 우리 몸에서. 소주잔 한 잔뿐이 못 만들어요. 근데 음식이 부실하거나 여성분들 체중이 낮거나 빈혈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뭐예요? 아, 그게 거꾸로 됐네. 조혈을 못 만드니까 빈혈이 생기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조혈작용이 잘 못해요. 근데 마디케어를 먹으면요, 이게 한 잔 이상씩 꼭 생겨요. 나이가 먹어도. 이게 뭐냐? 체내에서 단백질을 많이 만들. 혈액 중에 물 빼면 다 뭐다? 혈액에 물 빼면 다 뭐다? 아, 좋아. 피에 물 빼면 다 뭐다? 단백질이다. 어? 혈액 성분 중에 수분 빼면 다 단백질이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를 못 만든다. 근데 마디케어를 꾸준히 먹으면 체내에서 단백 합성이 잘 이루어진다.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조혈이 잘 되면 뭐예요? 혈액량이 는다, 안 는다? 는다. 늘지? 자, 똑같은 용종에서 혈액량이 늘면 뭐예요? 혈류량이 많아지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있습니다. 이게 다 연관돼서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맥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거는 크게 불편함 없으시면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 중에, 그러니까 계단을 내려올 때 덜컹하고 올라갈 때 덜컹하거든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MSM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원료 좋은 거 쓰는데 몇 군데 없어요. 특히 가격싼 건 일단 의심해 보세요. 네? 가격싼 것들은 출처를 의심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제일 권이라는 말 뺄게요. 제일 인정받고 오랫동안 많은 양을 생산 안 해도 제일 좋은 옵티 MSM 원료를 써요.
그나마 최고 비싸요. 그런 거. 몰라, 하여튼 최고 비싼 원료야. MSM 중에. 세계적으로 MSM 나오는 것이 최고 비싸요. 미국산 쓰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MSM이 대부분 뭐 막 돌아다니는 것들은 중국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중국산이 무조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중국산은 뭐다? 중금속이 있어요. 쟤네 중금속을 빼려고 먹는 게 이건데 중금속이 막 들어가 있는 걸 먹어. 거꾸로. 불순물이 많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최고의 원료에서는 흡수율이 높고 위장관과 신장의 부담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합성 첨가물이 없고 3가지 기능성과 5가지 복합 기능성 제품으로 마디케어만 한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디케어 꾹 드시면은요, 아까 얘기했죠, 신경 관련 질환도 개선이 된다. 이게 자율신경질증이 개선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체내에서 세로토닌이 활성화되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또 들어있어요. 마디케어 속에. 그죠?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합성한다고 얘기했죠, 조금 아까. 그래서 혈액을 깨끗하게 해준과 동시에 혈액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깨끗한 혈액에 혈관 확장을 딱 시켜줘. 그러니까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그죠? 그리고 항산화와 해독 제동을 시켜주고 비피더스와 유산균을 증가시켜서 단백질을 개시시켜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에너지를 불려서 여기 제가 얘기하죠. 마지막에 뭘 한다? 그래서 세포 재생의 절대 지존이라는 이런 사이클을 다 거치면서 건강한 세포 를 재생하는데 맞물려 돌아가는 배합비를 만든 게 바로 마디케어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것까지 숨겨져 있는 게 바로 마디케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염증 수치가 이 양반도 이렇게 떨어진 거 봐요. 쭉 떨어지잖아요. 네? 염증 수치, CRP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0.02까지 떨어져요. 이렇게 염증 수치 깨끗해요. 그리고 뼈 건강, 뼈 건강이 여기와 있던 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파란색 안전 수치로 들어왔어요. 나이 먹었다고 뼈가 재생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씀 드리는 거예요. 허리 아픈 거 좋아지고 허리 아플 때는요, 허리가 지금 굽었죠. 반대로 되는 운동을 꼭 해주세요. 반대 운동. 조금 어렵겠지만 이런 거 이거 버티기 운동 좀 하시고. 이거 왜냐면 허리를 잡고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게 1번입니다. 네. 뭐든 그래요, 뭐든. 뼈를 잡고 있는 근육 강화가 1번이에요, 우선. 뼈를 갈아 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저기 무슨 기계도 아니고 자동차 부속 갈듯이 갈면 안 돼요, 우리 몸을. 큰일 납니다. 그리고 체온을 올려준다는 얘기 이렇게. 혈관세포가, 뇌신경세포가 살아났어요. 뇌신경세포가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뇌신경세포 살아난다는 얘기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요. 경동맥이 뚫리면서 체온이 3도 정도씩 올라가. 우리 몸의 심부 체온이 올라가.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 올라가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네. 올라가요. 그죠? 이게 지금 후생유전학까지, 오늘 후생유전학까지만 할게요. 요게 타임지에 나온 얘기인데 꽤 오래됐어요. 후생 유전학이라고 에피제네틱스라고 당신의 DNA는 당신의 운명이야. 이게 무슨 얘기야? 아까 제가 DNA 얘기했죠? 병원 가서 제일 답답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고요. 가족력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 지금 조상 탓이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근데 그거는 밝혀진 게 뭐냐면요, 5% 이하입니다. 모든 질환, 병관, 암조차도 유전적인 건 뭐다? 5% 미만. 나머지 95%는 뭐다? 환경, 생활습관, 스트레스, 내가 먹는 거, 그죠?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밝혀진 게 바로 뭐다? 후생유전학이에요. 내가 타고난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95%는 바뀔 수 있다가 후생유전학인데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 그죠? 그래서 병에 걸린 환자의 대뇌피에서 DNA 메틸, 여기 나오죠? 메틸화. 아까 뭐라 했어요? 마디케어 속에 메틸화를 시켜줄 수 있는 원료가 얼마 들어있다? 3분의 1. 그죠? 네. 그래서 후성 유전학 표시가 병에 걸리지 않은 쌍두형제에 비해서 감소됐다. 이게 과학적인 이론인데요.
요게 지금 메틸기가 DNA 메틸이라 해서 갈색 둥보지 사이에서 태어나는 어쩔 수 없이 갈색 둥보지 두 마리를 교매하고 나타나면 당연히 갈색 둥보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둥보지가. 그런데 메틸기를 많이 하면 음식을 얘들한테 줬어. 메틸기를 많이 하면 음식이 뭐였을 것 같아요? 마디케어를 얘네한테 주진 않고 여러분들 잘 아는 거 비트, 시금치, 엽사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거에 메틸기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 거에 메틸기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야. 이해하세요? 네. 마디케어 속에 근데 그 음식으로 대체할 그거를 마디케어로 대체하려면 시금치 한 지게를 먹어야 돼.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세요? 네. 자 그래서 그거를 먹이나 했더니 갈색 날씬한 지가 태어났다. 참네. 아니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논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뭘 먹고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자체도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후생 유전학이에요. 그래서 같은 유전자라 해도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누구냐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 친구가 여러 명 있는데 저 새끼로만 먹으면 소화가 안 돼. 똑같이 먹어도. 뭐냐? 어떤 상대랑 어떤 이 궁합이 안 맞아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예민해. 그죠?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환경과 식생활 습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질 수 있고, 일벌과 여왕벌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일벌과 여왕벌이 날 때부터 다르다. 날 때부터 여왕벌로 태어난다. 벌 좀 아는 사람? 날 때부터 태어난 요양벌 나는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같은 일본 중에 여왕벌이 쭉 보고 있다. 쟤 괜찮은데? 쟤한테만 로얄젤리 줘요. 쟤한테만 로얄젤리 주면 얘가 여왕벌을 받아요. 네. 그래서 여왕벌은 크기도 커지고 수명이 엄청 길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지금 후생 유전학을 증명해줄 자료들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55세에 죽었으면 나도 55세 되길 기다려야 돼?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해준다. 이것도 논문이었는데 1시간 했어요. 제가 너무 길면 막 그러니까 질문 몇 개만 할게요. 또 그거 한 번 더 잘 케어해 보세요. 한 가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한테 마디케어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은 어제 병원을 갔는데 피가 줄었다고. 네? 피가 네. 혈액 안에 피가 부족하다고 해갖고 혈액을 치료를 받았다고. 네네. 근데 이게 약전 달에도 그렇고 지금 3개월 정도. 근데 약전 달에도 피가 부족하다 했고 피부상하고 이번에도 또 피가 부족해요. 자, 여러분들 마디케어만 먹는다고 혈액이 느는 게 아니라요. 혈액의 원재는 뭐예요? 음식이죠. 음식을 잘 못 드신다며. 음식을 못 드시면 혈액은 줄 수밖에 없어요. 기존 음식을 어느 정도 먹어주고 먹으면 얘가 조혈 쪽으로 많이 가. 근데 기본적으로 음식을 못 먹고 공기 많이 먹는다고 배불러요? 그런 원리예요. 근데 공기는 꼭 필요하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암 환자들이 많이 찾아와요. 소문 듣고. 근데 제가 케어를, 그러니까 이분을 마디케어라든지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조금 케어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정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기준이 있어요. 정하는 데. 식사를 하나 못 하나. 식사를 제대로 하시냐 못 하시냐에 따라서 제가 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에요. 식사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결과치를 얻을 수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케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식사를 못 하신다 그러면 아무런 어떠한 명의나 어떤 전문가가 와도 그분은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기준이 그거예요.
식사를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식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좀, 왜냐하면 내 입에 맞는 거라도 찾으라고. 자꾸. 그게 필요합니다. 네. 제가 이거 먹고 사실 다리가 좀 아프거든요. 네. 근데 엄청 아팠어요. 네. 근데 어제는 어느 정도였냐면 네. 거의 감각이요. 어디 부위요? 다리. 다리 종아리 종아리 안쪽. 아래쪽. 아 근데 그게 그 왜 그런지는 아세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무슨 문제가 트러블이 있었다거나 사고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원래 그냥 아팠어요. 원래 그냥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혈전이 좀 있어서 혈전 시술인데 하지정맥술 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혈전 때문에 혈전을 긁어내 수술을 했다. 네, 양쪽 근데 양쪽이 지금 양쪽이 동시에 아파요? 그러니까 그 통증의 양태가 있어요 또. 네네. 부분을 제가 배우기 전에 네. 거예요. 네. 이거 먹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네. 며칠 엄청 아팠어요. 네네네. 근데 어제는 네. 감각이 어깨 아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 다리가 아니라서 수박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지금도 되게 아파요. 지난해 다리가 좀 있어요. 몇 알 보세요? 여덟 아홉 발씩 오호. 얼마나 됐어요 드신 지? 열흘뿐이 안 됐는데 하루에 8알, 그러니까 8알씩 3번? 그렇게 아플 수 있죠. 네. 자, 제 얘기를 했죠? 자, 얘기를 했죠? 그래.